티어를 나눴을 때 포스코 케미칼은 일단 1티어입니다. 1티어고 이게 좀 비싸긴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인제 양극재가 뭐 이렇게 뭐 뒤에 하나씩 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4개 회사가 있잖아요.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가 크게 4개 회사. 그 우리나라 회사. 그러니까 그 유미코어 빼고 유미코어가 어쨌든 세계에서 1 위잖아요. 지금 현재는 해파로 따지면 유미코어가 1 위고 벨기에 회사죠. 요걸 빼고 그다음에 인제 우리나라 회사를 따지면 에코프로비엠, 그다음에 LNF,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그다음에 LG화학 요렇게 있죠. 대표적으로 많이 이제 생산하는 애들이. 자 근데 그래도 순수 그 양극재 업체라고 따지면 우리가 3 명이잖아요. 에코프로비엠, 그다음에 LNF,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요렇게 있는데 요 3개 중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현재 제일 비싸요. 제일 비싼데 근데 대신 포스코 케미칼은 좀 프리미엄을 멀티풀을 받을 만한 요인이 있죠. 왜냐하면 얘는 음극재까지 같이 하잖아. 양극재, 음극재를 모두 하는 업체.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모회사를 통해서 그룹사를 통해 가지고 아무래도 좀 수혜를 많이 받죠. 뭐 리튬 같은 것도 쉽게 받을 수 있고 왜냐하면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통해 가지고 호주 그 니켈 광산을 인수를 해 놨잖아요. 그다음에 포스코 또 계열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아르헨티나에 염호를 또 인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인제 지금 이제 리튬도 원활하게 또 수급받을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멀티플을 많이 받고 있어요.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 중에 유일하게 지금 이제 나중에는 뭐 다른 애들도 저는 허가를 받을 거라 보는데 유일하게 미국에 공장을 세운 유일한 업체입니다, 지금. 다른 애들은 양극재 애들이 미국 내에 공장이 지금 안 돼 있어요. 근데 포스코 케미칼이 제일 먼저 했죠. 물론 지금 에코프로비엠도 할 겁니다. 할 건데 근데 요것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당장 조인트 벤처로 들어가서 GM이랑 조인트 벤처가 들어갔죠.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미국 내에서 공장을 현지화를 하는 애는 얘라는 거죠. 당연히 IRA 법안에 가장 수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빨리 수혜를 받겠죠. 예.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포스코 케미칼이 굉장히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 양극재 그러니까 증설과 관련된 속도 역시도 굉장히 빠르다. 뭐 이런 것들이 본다면 포스코 케미칼을 1 티어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1 티어를 제가 또 하자면 에코프로 BM입니다. 어. 그다음에 1 티어는 에코프로 BM. 이거는 지금 엄청난 저는 기회라고 봐요. 지금이. 이건 아주 나이스하다. 이거 빠져주면 땡큐다.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났어요. 엄청나게 잘 나왔지만 시장 분위기가 지금 현재 별로 안 좋죠. 안 좋고 보통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좋았으면 오히려 실적 잘 났으면 올랐을 건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재료 노출로 인식하면서 매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번에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실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나라 양극재의 대장주입니다. 1 등입니다.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포스코 케미칼을 좋아는 하지만 그냥 공식적으로 보면 에코프로 BM이 제일 세요. 제일 좋아. 왜? 캐파를 가장 빨리 늘려요. 제일 빨리 늘려 놓은 애입니다. 제일 빨리 늘려 놓은 애고 얘도 미국으로 넘어갈 수 있죠. 예. 미국으로 넘어갈 수 있고 두 번째 포스코 케미칼 다음으로 지금 넘어갈 수 있는 애니까.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어쨌든 수준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811로 뭐 사실 포스코 케미칼도 다 811 넘어갔지만 이 기술적인 제일 처음에 이제 622에서 811로 넘어간 것도 에코프로가 가장 먼저 했어요. 에코프로 BM이. 그다음에 지금 구반반도 지금 에코프로 BM이 가장 수율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기술력적인 부분 그다음에 그 이 증설 속도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에코프로 BM 역시 저는 1 티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뭐 유튜업자님 생각하는 추천 거 좀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 종목 2 차전 그러니까 2차 양극재 중에 "이거는 몇 티어예요?" 한번 물어보실 거. 자 그러면 인제 동아기업을 이야기 드릴게요. 동아기업도 이게 전해액 관련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동아기업도 저는 개인적으로 양극재를 하긴 합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티어를 나눠 드리자면 전 3 티어 정도 될 것 같아요. 3 티어 정도까지는 사셔도 돼요. 이까지는 사셔도 되고 4 티 나중에 뭐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4 티어는 사시면 안 돼요. 4 티어까지는 사시면 안 되고 이왕이면 2 티어 안에서 2 티어 안에서만 사셔라. 요렇게 이야기 드릴게요. 동아기업은 양극재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해액 기업이긴 한데 동아기업이 양극재 바인더를 또 지금 이제 개발을 해서 생산을 하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동아기업 같은 경우는 그게 생산되는 게 2025년이에요.
늦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요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앞서도 이야기드린 것처럼 최근에 전액 가격이 많이 떨어져요. 예. 전액 이 액이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고, 특히 다른 것들에 비해서 양극재 대비해서 가격 전가력이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양극재는 예를 들어 원가가 많이 올라가면 이걸 판가에 빨리빨리 전가를 해도 돼요. 하물며 요즘에 지금 이 양극재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양극재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게 남아요. 남아 돌고 있습니다.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배터리가 상대적으로 요즘에 유럽 같은 경우는 그 경기 둔화 때문에 자동차가 잘 안 팔려요. 전기차가 지금 잘 안 팔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기차 배터리 자체가 남아 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재는 배터리 셀 업체들이 막 삽니다. 사서 그 단가 인하, 그러니까 그 원가를 판가를 계속 인상을 시켜줘요. 그만큼 양극재가 그렇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근데 전액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전액은 이거 원가 오른 걸 판가에 전가를 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자꾸 깎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동화기업을 옛날에 샀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전액 가격 자체가 꺾이는 걸 보고, 얘는 이제 좀 팔아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는 이제 익절하고 나오긴 했는데, 요거는 좀 애매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뭐 나쁘진 않다. 들고 있으면 수익은 날 것 같다. 하지만 수익이 날 때 그 탄력도는 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요거를 이제 3티어로 두는 거고요. 저는 2티어는 예를 듭니다. 2티어는 LNF로 저는 봐요. 왜 LNF냐? 이거 3대장이지 않나?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 LNF가 3대장이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3대장까지 두긴 좀 그래요. 예. 1.5티어? 1.5티어 내지 2티어 정도. 요 사이일 것 같아요. 왜 제가 그 생각을 하냐면, 아무래도 캐파 증설 속도가 가장 더뎌요. 캐파 증설 속도가 좀 더딥니다. 이거는 근데 이 기업의 뭐라 그래야지? 이거 그니까 이거 뭐 성향이라 그래야 되나? 성격이라 그래야 되나? 뭐냐면 에코프로비엠이래요. 자기들이 증설을 먼저 해요. 쫙 해놔요. 해놓고 그리고 수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증설을 사는 게 빨랐죠. 엄청나게 빨랐죠. 근데 LNF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 고객사를 먼저 이렇게 유치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이거 너 이거 우리 이거 만들 건데, 양극재 만들 건데 너 양극재 얼마 필요해? 이만큼 너 이거 살 거야? 오케이, 알겠어. 취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 증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증설 속도가 에코프로 BM에 비하면 훨씬 느리죠. 한 반발 제거면 느렸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했지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미리 증설을 막 해놔요. 해놓고 그리고 영업을 합니다. 근데 이제 LNF 같은 경우는 워낙 예전부터 좀 뒤통수를 많이 맞았나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해놓고 실컷 뭐 투자를 해놨는데 안 사가고 이러니까 그런 게 있는가 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야, 계약해. 그래, 이만큼 너희가 살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 증설. 이러다 보니까 증설 속도가 더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그 갭차가 좀 세죠. 물론 LNF는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면 양극재 업체, 그 세계 업체 중에서는 가장 쌉니다. 가장 싼데, 항상 싼 데는 싼 이유가 있죠, 원래.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약간 리스크적인 부분. 이건 리스크라고 보긴 그렇지만 어쨌든 조금 매력도가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이번에 그 미국에 증설을 하려고 했잖아요. 얘가 레드우드랑 맞죠? 레드우드랑 얘가 미국에 레드우드 머티리얼즈,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업종, 특히 얘들이 폐배터리 사업도 하는 애들이거든요. 특히 주요 고객사는 테슬라입니다. 아무튼 걔랑 이제 양극재 합작 법인을 해가지고 만들려고 했어요, 미국에. 근데 거부됐어요, 이번에. 우리나라 산업통상부가 허가를 안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컬은 내줬는데 왜 얘는 안 내줬냐? 이유는 그거예요. 지금 육둘둘은 사실 국가 기술로 이렇게 묶여져 있지가 않아요. 그냥 할 수 있어. 근데 811은 이게 국가 핵심 기술로 선정이, 이게 걸려 있어서 함부로 기술 이전을 못 해요. 그거와 관련돼서 기술 이전을 하려고 하면 정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811 공장을 지으려면 우리나라 산업통상부의 허가가 필요한데, 이번에 산업통상부가 허가를 안 내줬어요.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분과 관련된 부분이 좀 그러니까 이런 포스코 케미칼과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아직은 내부적인 거는 공식적으로는 안 나왔어요. 이거는 뭐 그 기밀이겠죠. 그래서 안 나왔는데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GM이랑 이거 합작 법인을 할 때 비중이 포스코 케미칼이 지분이 80%가 넘어요. 8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GM 쪽이 15% 정도로 있으니까 사실상 미국에 공장을 짓지만 조인트 벤처이긴 하지만 그냥 명분상 그냥 조인트 벤처인 거지 실질적으로 포스코 케미칼의 회사인 거죠. 그러다 보니깐 상대적으로 인제 산업통상부 쪽에서 먼저 좀 잘 해준 것 같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거 인제 이 허가를 받을 때는 IRA 법안이 나오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지금은 LNF 같은 경우는 IRA 법안이 통과됐던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막 그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실컷 우리가 막 공장 투자해 줬는데 정작 우리는 지금 수혜를 못 받으니까 2025 년이나 돼야 수혜를 받으니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협상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산업통상부가 약간 반려를 시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야 너 이거 해 줘. 해 줘야지 우리가 이거를 그 공장을 짓게 허가를 내 주지." 그렇게 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산업통상부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는 했어요. 근데 뭐 그거 맞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미국 내에 생산 공장이 지어지는 게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LMF는 좀 아쉬워. 자꾸 뭐가 한 발 그러니까 반 발짝씩 자꾸만 느려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깐 저는 개인적으로 얘는 한 2 티어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혹시라도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또 내가 할까?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도 한 2 티어 정도는 됩니다. 다만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얘들에 비해서는 왜 얘들을 제가 2 티어로 뒀나? 캐파가 너무 작아서. 여러분 무조건 2차 양극재는 여러분 그냥 얼마나 증설을 빨리 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이야기 드리냐면 2025 년까지 호황일 거예요. 쇼티지일 겁니다, 양극재는. 근데 2025 년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가격 경쟁 싸움. 지금은 원가를 많이 그러니까 원가가 오르건 해도 어쨌든 판가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판가가 더 안 올라가도 잘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쇼티지니까. 근데 2025 년이 되면 그때부터는 쇼티지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인제 어찌 보면 그 수요자 우선의 시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급자 우선이 아니라 소비자 우선의 시장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캐파를 빨리 증설시켜야지 좋은 시절을 많이 누릴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게 늦게 되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때 되면 공급 과잉이 되는 시기에 캐파가 나올 거니까 결국에는 뿌리면 가격이 다운돼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속도입니다.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지금 단기에 증설할 수 있냐가 양극재는 핵심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그건 있죠. 기술력도 있죠. 그러니까 하이니켈로 얼마나 빨리 넘어갈 수 있냐라는 건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코스모신 소재는 쪼금 아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 티어로 두는 건데 코스모신 소재가 더 나쁘진 않아요. 이거 보면 저는 만약에 개인적으로 NNF를 살 것 같으면 저는 코스모신 소재를 삽니다. 음. 근데 차트도 딱 이쁘죠. 얘도 이쁘잖아. 개인적으로는 포스코 케미칼 1 티어 중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을 2 티어 중에서는 코스모 신소재가 훨씬 더 낫다. 요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또 인제 여러분들 기억나는 뭐 생각하는 거? 사실 뭐 LG화학도 LG화학은 근데 3 티어 정도 돼요. 왜냐하면 얘는 순수 그건 아니니까. 순수 양극재 업체가 아니니까. 예. 얘는 퓨어 플레이어가 아니잖아요. 퓨어 플레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요는 한 3 티어 정도? 근데 LG화학 자체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LG화학을 좋게 봅니다. 좋게 보는데 아무래도 더디죠. 왜냐하면 얘는 기초화학 분야가 있잖아. 최근에 어쨌든 2차 전지 소재 업종으로 전환은 됐어요. 사실상 많이 하죠. 양극재부터 해 가지고 실리콘 음극재부터 해 가지고 뭐 그 음극재 그러니까 양극재 CNT 도전제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쪽의 소재를 많이 생산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기초 소재 분야가 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멀티플을 주기는 좀 아쉽죠. 순수 인제 퓨어 플레이어들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쪼금 이제 깎아 먹는다로 봐야 되니까 한 3 티어 정도 요렇게 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는 많은 분들이 좀
이런 것들이 얘들이 좀 비싸니까 '나 좀 싼 거 사고 싶다.'라고 해서 들이대시는 게 SKC거든요. 사시면 안 돼요. 이거 4T면 사. SKC는 제가 동박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일진 머티리얼즈 제가 엄청 싫어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동박은 계속 꺾일 수밖에 없어요. 왜? 동박 사용량이 계속 줍니다, 여러분. 계속 가볍게 만들어야 되고요. 계속 동박은 계속 줄어. 물론 뭐 이게 전고체로 가면 있네 없네 이 문제는 뭐 나중에 차치하더라도 지금 당장 어쨌든 동박 사용량이 계속 줄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동박 이거 만드는 업체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약간 전액 같은 거야. 그러니까 전액을 만드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이제 가격이 이제 쉽게 안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동박 같은 경우도 지금 동박을 만들는 애들이 너무 많아. 지금 현재도 SKC 만들죠. 일제 머티리얼즈, 이제 롯데케미칼이 되겠지만 어쨌든 일제 머티리얼즈가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뭐야, 두산도 만들잖아 이제. 두산도 만들죠. 그 다음에 내년이면 뭐야, 고려아연도 만들어요. 고려아연도. 그러니까 자꾸만 동박을 만드는 업체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 또 지금 또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동박은 별로거든요. 그래서 SKC가 양극재 쪽으로 전환을 합니다. 근데 얘도 이제 시작이거든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죠. 양극재는 뭐다? 속도다, 속도. 양극재는 속도다. 속도가 맞춰져야지, 캐파 증설이 빨리 진행돼야지 좋은 시절에 좋게 잘 팔아먹을 수 있는데, 이게 지나가 버리면 나중 되면 세대예요, 세. 그래서 이거는 좀 별로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뭐 기억나시는 거 없어요? 혹시? 양극재 중에 어떤 게 있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나는 거. 없으면 또 제가 또 다 풀어야죠.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양극재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종목들이, 그러니까 보면 양극재보다는 우리나라는 그 장비 업종들이 많죠. 예, 장비 업종, 2차 전지 이제 장비 업종들은 많고 소재 업종들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소재 업종은 좀 기술 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소재 업종이 상대적으로 좀 작고 장비 업종들은 많죠. 나중에 이제 제가 또 다음 주에 또 튀어 나올 때 그때 뭐 장비 업종 하면 그때는 막 수두룩하게 나오겠죠. 어쨌든 그렇다. 그러면 제가 풀게요. 예, 또 어떤 애들이 양극재가 있냐면 이제 중소형주입니다. 중소형주 중에 1티어를 또 빼먹었네. 이걸 하나 빼먹었네. 이거는 참고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괜히 또 뭐 이야기했다가 또 말 안 하면 또 저 새끼 저거 종목 또막 세일즈한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봐. 아니에요. 제가 미리 말했습니다. 저희는 가지고 있어요. 안 사실 분은 안 사셔도 돼요. 아시겠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말고 지주사. 에코프로 BM의 지주사 에코프로입니다. 너무 좋은 종목입니다. 지금 가격도 엄청 싸고요. 네. 속세님, 제 LNF 했어. LNF 2티어로 해놨잖아. 이거 해놨잖아, 여기. 2티어로 해놨잖아. 에코프로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얘는 그 양극재의 양극재를 만드는 이제 어찌 보면 원료가 되죠. 그러니까 전구체를 만드는, 양극재 전구체를 생산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 내에서 결국에는 에코프로 BM이 제가 1티어 놔뒀잖아요. 그럼 에코프로 BM이 양극재 업체 중에는 가장 좋다. 그러면 에코프로 BM의 양극재가 엄청나게 많이 생산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양극재를 많이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겠어요? 전구체가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전구체는 많이 팔릴 수밖에 없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실적은 좋아지겠죠. 내년이면 제가 보기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IPO를 할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주사는 물적 분할이랑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그런 양아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나 카카오 게임인 거잖아. 카카오 게임즈에서 만약에 라이온 하트를 물적 분할하는 거. 그러니까 사업회사의 물적 분할과 지주사의 IPO는 달라요. 그러니까 사업회사가 핵심 사업을 물적 분할해서 떼내는 건 그 주가를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인 거고, 지주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상장을 하면, IPO를 하면 이거 수혜가 되죠. 예. 수혜가 되니까 이건 좀 달라요. 그래서 지주사는 무조건 계속 자회사를 상장시키는 게 좋습니다. 예, 상장시키는 게 좋아요. 혹시라도 에코프로가 야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거 내년 막 상장되면 이거 막 또
뭐 가치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상장을 시키는 게 지주사는 훨씬 좋아요. 어쨌든 에코프로 지금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는 가치가 7조가 넘어요. 7조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평가가. 근데 지금 에코프로 자체의 실적이 얼마예요? 시총이 4조가 안 돼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지분을 50% 이상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는 비중만으로도 충분히 지분법 이익보다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의 또 핵심 수혜주잖아. 폐배터리는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내가 폐배터리를 확보하냐라는 거고, 기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그 뭐 도시 광산 하는 것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기계, 그러니까 그 뭐지? 뭐 이렇게 그 PCB 자판 같은 데서 PCB 같은 데서 이거 뭐 금 빼고 하는 거 있잖아. 금 추출하고 이런 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기술력이 높지가 않아. 그건 결국 규모의 경제란 말이야. 그래서 제련 업체들, 뭐 고려아연 이런 애들이 굉장히 좀 잘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성일 아이텍이라든지 세비캠 이런 애들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엔 규모의 경제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포스코 케미컬, 그 다음에 에코프로 이런 애들이 훨씬 빨리 더 많이 할 거예요. 확보를 훨씬 더 많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폐배터리 사업 역시도 에코프로 쪽이 훨씬 더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양극재, 전구체 관련 쪽도 있지만 그, 그 폐배터리 사업도 있기 때문에 얘도 1티어로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소형주로 보면 원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원준. 근데 원준은 제가 보기에는 한 3티어 정도 줄게요. 원준이랑 얘는 근데 약간 그 소재 업종이라고 하긴 좀 그래서 얘는 좀 애매해요. 애매해. 원준은 이제 양극재를 만들 때 양극재를 섞을 때 활물질을 섞을 때 그걸 이제 그 열을 가해주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얘는 좀 별로다. 개인적으로 얘는 좀 별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얘는 그냥 3티어도 안 된다. 얘는 4티어 하지 마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사지 마라. 그러면 중소형 중에 양극재 중에 그래도 좀 그러면 살만한 거 누구 있냐? 이엔드. 얘는 제가 보기엔 핸들링 작업하는 애들 있는 것 같아. 얘는. 얘는 있어. 내가 보기엔. 요거는 작업하는 애들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엔드는 포텐이 좀 있어요. 특히 얘는 원래 이제 그 매연 저감 촉매제를 생산하는 업체죠.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친환경 관련 기업, 특히 유럽으로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이제 워낙 규제가 심하니까 지금의 원래 이제 수혜가 되는데, 그 탈탄소와 관련된 부분, 그 탄소 제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수혜가 되는데, 최근에 얘가 뭐 했습니까? 그걸 하잖아요. 얘는 제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그 글로벌 양극재 생산 1위는 벨기에의 유미코어예요. 근데 이 E&D가 유미코어에 양극재 소재를 납품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꽤 괜찮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중소형주를 내가 만약에 하고 싶다. 나 대형주는 너무 더딜 것 같으니까, 흐름이 더딜 것 같으니까 나는 그냥 중소형주를 좀 하고 싶다. 변동성 있고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다. 그 정도의 변동성 내가 리스크 테이킹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나는 그러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라고 하시면 E&D도 나쁘지 않습니다. E&D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한 3티어. 저는 좀 안정적인 게 그래도 좋으니까. 만약에 내가 중소형주를 하겠다. 그러면 E&D 요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이 나왔네요. LNF. 오케이. 지금 우리 인직님이 이야기하신 거, 근데 그게 맞아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양극재는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왜 LNF가 자꾸만 이 저평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냐? 딴 게 아니라 증설 속도가 더디다라는 거. 근데 양극재는 그게 진짜 핵심이에요. 그게 진짜 핵심인 거고,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미국 쪽에 지금 원래 생산 공장을 지으려고 하던 게 지금은 허가가 안 나버리는 것도 꽤 큽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LNF가 2티어라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LNF를 제가 사지 마라, 별로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방금 제가 이 티어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으로 또 제 생각인 거고, 또 제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2 티어 정도면 살 만해요. 사 볼 만합니다. LNF도 만약에 가지고 계시면 전 수익 날 것 같아요. 이거 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포스코 케미컬이나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같이 '얘들보다는 탄력이 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방향성은 걔를 같이 할 거예요. 얘도 저는 무조건 상승을 한다라고 보니까 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어.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그 LNF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지금 양극재 업체들은 엄청나게 지금 캐파를 늘려놔요. 엄청나게 지금. 아 그리고 그거를 아시면 돼. '아 이게 이 표가 있는가? 아 지금 이 표가 내가 준비가 안 됐구나.' 음. 그 증권사 사이트 중에서 아 이게 어디 건지 모르겠다. 하나증권인가? 걔들이 매달마다 그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이 양극재 업체들 이렇게 수출 동향을 나타내 주거든요. 그걸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내는데 매달 내요. 근데 거기 보면 그러니까 누구다라는 말은 안 하고 이래요. 청주 지역에서 수출이 얼마나 그러니까 양극재가 얼마나 수출됐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 얼마나 수출됐고 그다음에 포항에서 얼마가 수출됐고 이렇게 났거든요. 근데 요것만 보면 딱 알죠. 청주는 어디겠습니까? 음. 청주는 200만 에코프로 비엔. 속두밤님 별풍선 10개 어 감사합니다. 인증 막슨 앞으로 질차 자고 꾸밤님. 자주 들어올게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에코프로 BM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청주 지역에 이 양극재 수출이 늘었다 하면 '아 에코프로가 잘 팔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구 지역에 만약에 양극재 수출이 늘었다 하면 '아 LNF가 잘 수출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포항 지역에 양극재 수출이 늘었다라고 하면 '아 포스코 케미칼이 잘 팔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9월 달에 대구 지역의 양극재 수출이 줄었어요. 이 말은 그러니까 9월 달에 LNF가 좀 덜 팔았다라는 거겠죠. 그런 거. 근데 물론 이게 수출이 준 거라고 해서 실적이 줄었다고 무조건 할 수는 없어. 왜? 내수로 돌렸을 수도 있거든. 내수로 돌렸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정말 그러니까 LNF 부정적으로 보는 거다. 아니에요. LNF 좋아. LNF 좋아요. 나쁘게 보지 않아요. 다만 아까도 했지만 저 위에 1 티어들보다는 좀 약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예.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환율 그렇죠, 그렇죠. 요즘에 제가 근데 참고로 저희는 미국 주식을 좀 많이 하니까 미국 주식에서 실질적으로 손해 본 게 또 사실 인제 원화 기준으로 보면 그나마 이제 환차이기 때문에 좀 커버가 되긴 하고 특히 지금 이런 업체들 수출 기업들이잖아요. 수출 기업들이니까 상대적으로 좀 나쁘죠. 근데 지금은 수출을 많이 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이 수출을 많이 하는 게 아니니까 상대적으로 국내 내수를 많이 쓰긴 하죠, 아무래도. 그리고 인제 어쨌든 달러가 너무 많이 그 원달러 환율이 너무 낮아진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수입을 하니까 원제품을 원료를 수입하는데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긴 하죠. 그리고 어쨌든 뭐 달러가 빨리 꺾여야지 시장 전체도 올라가는 거죠. 미국 주식 한번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해가 되셨죠? 요렇게 일단은 나눠 드릴게요. 다음 주는 제가 또 2차 전지 소재 그러니까 2차 전지 업종 내에서 장비주를 제가 한번 티어를 한번 나눠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라도